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반도체 업, 밸류 업 다운 이렇게 정했어요. 자, 제 시황을 그래도 꾸준히 따라오시고 시장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오늘 제 시황이나 얘기를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뭐 당연히 좋지만 밸류 업이 지금 완전히 안 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 드린 건 아니고 상대적 강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코스피도 무너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저희가 계속 보고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번 주가 2월 마무리되는 주고, 자, 밸류업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나왔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큰 이슈 두 개가 마무리된 이후에, 자, 수급 기준을 잡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보는 거고요. 자, 그 뒤에 따라오는 기관과 개인들의 흐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도 보면 아침부터 밸류 좀 때렸어요. 밸류업을 때렸는데 요새 변동성이 좀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올해 들어서 장이 조금 난이도 높은 큰 이유 중에 한 개인데, 물론 그렇게 하다 대장주 넣으면 또 더 싫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외국인도 아침에 팔다가 오후에 좀 사고 있어요. 파란색인데. 자, 그런 것들이 개인들이나 기관들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얘들도 살짝 변칙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면 시장 보는 데는 큰 무리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밸류업 정책이 나온 걸 살짝 살펴볼 거고, 실망 매물 나온 후에 종목이나 시장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성장주 쪽에서 흐름이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시그널을 잡고 있어요. 오늘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릴 거고, 자, 반도체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다음 바이오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종목별로도 특이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로봇이나 2차전지 의미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같은 건 제가 주간에 설명 많이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은 2월 이후에 주도주만 홀딩 하시면 돼요. 엔비디아로 가장 중심을 잡고 갖고 계시는 홀딩 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 특이점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4개월 오른 이후에 자, 2월 3월부터는 살짝 경계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지표로 봐야 될 것 중에 물가, 자, PC 물가 지수가 목요일 밤에 있습니다. 자, CPI가 살짝 높게 나왔잖아요. 그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엔비디아 극복했던 경력이 있고, 이번 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칩스법, 작년 초에 2차전지 IRA 관련 보조금처럼 반도체 칩스법에 보조금을 준다고 금주에 발표했기 때문에 반도체 영향을 좀 볼게요. 자, 그리고 경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은 아니지만 뭐 거의 저는 뭐 확정이라 보지만, 자,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 저는 거의 확정됐다고 이번 주에도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살짝 중심을 좀 갖고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중국이 반등을 준다고 했던 지가 2022년, 23년 뭐 몇 번이나 속았죠. 계속 안 좋았던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춘절 이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한 의지니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돈의 흐름 수급을 본다 그랬잖아요. 자, EMA라든지 중국 쪽으로 글로벌 머니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근래 보시면 이머징 마켓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중국이 반등 주는 것도 살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살짝 쉴 때 중국에서 반등을 주는 흐름인 이런 중국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좀 보면서 EM 차별화를 제가 챙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 계시죠. 야, 무슨 미국이 안 되는데 EM들이 우리나라 올라갈 수 있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횡보 조정도 될 수 있어요. 못 오르더라도 등락될 수 있잖아요. 자, 그 사이에서 대형주가 자리 잡고 중소형주 확산되는 것처럼, 자, 미국에 살짝 경계를 할 때 오히려 못 올랐던 종목들로 다른 나라들로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가 대상이 돼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볼 때 제가 보는 큰 거시적인 수급이라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도 다 보셨겠지만, 자, 밸류업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 저는 항상 이거 정리를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일본 같은 케이스는 이게 PBR 1 이하 되면 뭐 공시를 안 하면 이제 쪽도 주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뭐 창피함을 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습성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안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성도 강하고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월이잖아요. 3월, 4월, 5월에 뭐 전담 조직도 하고 상장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5월 달에 2차 세미나 이후에 하반기 때 조금 내용을 만들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 확정도 6월 달에 됩니다. 자,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2월 달에 났던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어요. 약했다 보니까 아침에 밸류업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쭉 빠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외국인이 때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데 살짝 점심때쯤에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외국인이 그 중에서 골라서 좀 사기도 하고 덜 팔기도 하니까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아라든지 하나금융 말씀드렸어요. 지지사 말씀을 드릴 텐데 살짝 반등을 주면서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내내 올랐던 것들이 조금 꺾였어요. 꺾였으니까 지수가 지금 어쨌든 밸류업 때문에 2월달 내내 올라갔잖아요. 사실 그전에 삼성전자나 다른 것들이 크게 수혜를 못 봤습니다. 자, 밸류업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26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저가 정도에서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는 뭐냐면 여기서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사실은 메인이에요. 자, 여기서 뭔가 주도주가 나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종목이 슈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흐름을 제가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어쨌든 밸류업은 기운이 좀 빠졌다. 하지만 빠지더라도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등락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수급 방향을 보는데 여전히 많이 팔아놨던 코스피 자금들이 야따금으로 팍팍 들어오진 않아요. 자, 50조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더 올라가면 지금처럼 단타를 막 치지 않고 좀 크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심이 여기 들어가면 딴 게 팔고 막 그런 게 순환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대장주 보이겠지만 아직은 단타가 많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장주 시그널이 있다.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월달 조정받고 2월달에 정책 혼돈이 와서 이제 사실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히 3월달 시장 만들어가면서 시장이 중심이 잡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테마도 오늘 사실 좀 약했어요. 아직은 기다림이 되고 매매가 약했는데 성장지 오늘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몇 개로 가긴 했지만 이쪽으로 사실 확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리는 차원이다. 자, 메타의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내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28일 날 들어와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얘들이 XR VR 기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항해서 내년 초에 이제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출시를 목표로 하면서 LG전자와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죠. 자, 금요일날 뉴플렉스 살짝 올랐고 오늘은 또 등락이 있습니다. 하이비전은 그냥 별 변동 없지만 계속 기대가지고 약하지만 계속 들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한컴도 지금 오늘 살짝 자리 잡으면서 반등 준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봤던 ST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컴은 그냥 들고 있고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테마들은 개인들이 단타나 막 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돈도테 테마에서 물량 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원격 진료 의사 관련 파업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 테마도 약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테마 등락 때문에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인인 반도체, 이거는 제가 주간 정리 때 설명을 더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이나 외국인들, 맛집, EM 한국 차례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주간 정리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주도주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2조 달러 시총 800달러를 등락할 거라 보고 타이밍에 대한 말씀드릴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세요. 미국 경계든 말든 주도주는 홀딩하는 게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제가 러셀이라든지 딴 것 쪽으로 순환변 된다 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후에 반도체 다른 종목들, 후속되는 종목들로 저는 순환이 올 수 있다 보는 거죠. 그 중에서 한국 반도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오늘 보시면 한미가 쳤습니다. 그죠? 한미가 쳤다가 좀 밀리긴 했어요. 한미가 신고가 난다 이랬는데 이 개인 수급도 그렇고 확 지금 붙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상장된 신고가 물량 내에서 제가 밑에 많이 사놨지 않습니까? 이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고, 오늘 치고 빠진 사람들은 단타 물량이에요. 단타 물량 빠지는 게 좋습니다.
갖고 갈 사람들을 들고 신고가 흐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타진한 흐름 되게 좋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단타 칠 게 아니라 들고 있으면 신고가 돌파되는 흐름 나올 거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 대장주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한미 반도체. 일단 말씀 또 드리고요. HSP는 아침에도 물어보셨는데 그 BNK라는 증권사에서 좀 안 좋게 레포트 나왔어요. 근데 안 좋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는 하되 저희는 시장 내만 봅니다. 한미 반도체나 HPSP가 하이닉스가 가장 주도된 HBM 주도주처럼 거기에 꼭 필요한 소부장이라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HPSP의 어떤 영업력이나 기술력은 영업이익률 보시면 얘가 아마 영업이익률대가 50% 60% 나와요. 우리나라 소부장 중에 최고 높습니다. 기술력은 못 따라요. 없으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등락이 있더라도 저는 충분히 신고가 낼 수 있는 흐름이라 보고 오늘 살짝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별 의미 없어요. 애도 지금 대장주 후보로 볼 수 있으니까 두 개 잘 가져가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는 그 엔비디아라 말씀드렸지만 등락될 수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16, 17만원대 살짝 등락될 수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요. 애들이 지금 올라올 때도 그랬습니다. 없는 돈 들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13만원 올라와서 14, 15만원대 며칠 등락했잖아요. 이때도 등락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16, 17만원 등락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거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자, 주성현주도 흐름 괜찮았죠. 박스 돌파 시도한 맥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통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자, 밸류업이랑 삼진을 같이 본다 그랬는데 자, 밸류업은 힘이 살짝 빠졌다 말씀드렸어요. 아직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지지는 받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오늘 떨어졌다가 외국인이 팔다가 사다가 살짝 페이크를 준 거예요. 어쨌든 7만원 초반에 받칠 수 있는 흐름이고 삼진이 움직이게 되면 코스피가 움직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리고 밸류업 아침에 매도했던 기관들이 다시 기관이 재매수했습니다. 7만원 초에 들어오고 있는 기관들이 단타다. 자, 그리고 CS처럼 이번 주 오늘부터 MWC가 발표를 합니다. 국제적인 어떤 기술 화폐 같은 데인데 AI가 지금 메인이에요. 이쪽에 테마가 AI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그쪽 흐름 나올 수 있고 삼전 스마트링이 처음으로 공개를 한다 있습니다. 자, 중국 화웨이에서도 AI폰 확대한다는 뉴스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로봇이 아니라 바이오를 넣었는데 자, 바이오의 흐름을 지금 조금씩 볼 때 지금 알테오 지금 누가 봐도 대장주로 나오죠. 근데 대장주를 잡게 되면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 분들은 야, 이렇게 올라는 어떻게 사? 그거 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에코프로든 옛날에 뭐 레인보우든 뭐 아니면 그 뭐 금양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신고가 날 때 잡았습니다. 그게 처음이 시작될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개인 수급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단타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단타 많은 가운데서도 이 정도면 꽤 훌륭해요. 제가 미국 머크 뭐 신고가 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쪽 관련 내용은 되게 훌륭한 게 맞아요. 하지만 바이오는 내용보다는 수급이나 추세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사고 나서 신고가가 낮잖아요. 등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사야 돼요. 또 사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제가 추가로 더 사지는 않았지만 오늘 매수가 괜찮고 별로 파는 물량 없습니다. 그래서 등락되고 행보되면 꼭 매수를 할 만한 대장주 후보예요.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주 후보입니다.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으로 보시면 되고 한올이라든지 이쪽은 제가 관중 보던 건데 자, 2개월 조정받고 바이오가 반등 줄 만한 성장주가 좋을 만한 추세라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알테오전 쳤기 때문에 섹터 내 종목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레고견도 괜찮죠. 한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확산이 되면 되고 다른 거 혹시나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제일 나아요. 예철비는 미리 올랐기 때문에 8만원대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조심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을 여전히 대장주 후보라 보고 꾸준히 사야 되는, 모아야 되는 종목으로 언급을 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로봇은 사실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로봇은 지금 쳐도 아무도 뭘 할 수 없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 기대를 살짝 하면서 만들어 갈 것 같아요. 항상 달이 바뀔 때 말씀드리잖아요. 자, 밸류 끝나고 2월 마무리를 놓게 되고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 슬슬 트는 게 저는 보여요. 그 여기에서 뭐 할 건지 당연히 반도체랑 바이오 보지만 로봇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거 잘 가져가시면 돼요. 두산 노번지 똑같고 램보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렌시스는 제가 단기로 슈팅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자, 오늘 제가 봤을 때 단기 관종이었던 에브리봇 이게 진짜 전형적인 양아치입니다. 자, 한가 왔어요. 아침에 2옵시 한가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단타를 치고 하지만 제가 수급이 대장주 못 되는 이유가 수급이 너무 변동이 크고 그렇다 했잖아요. 시총도 물론 낮지만 이렇게 빼서 물린 사람들 엄청 또 겁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또 끝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왔던 애들이 적은 물량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예상도 못한 걸로 한가 보냈잖아요. 또 사람들 많이 치면서 또 막 손절치고 난리 날 거야. 그런 이유에 밑에서 또 뭐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페이크로 개인들 힘들게 하는 종목은 제가 대장주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오늘 이렌시스 같은 애들도 얘도 관종이고 단타 치는 애들인데 살짝 약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뀐 거 없어요. 이렌시스는 홀딩하면서 단기 슈팅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에브리버스 보시면서 제가 대장주 아니고 관종만 보러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정말 트레이딩 하시고 이런 거 감안하신 분만 하는 것들이 맞아요. 자, 그리고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에서 로봇 투자가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로봇은 살릴 수 있는 성장 테마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차전지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랬던 저랬던 시장에서 아마 안 좋게 얘기했던 제가 바닥 밴드를 했잖아요. 바닥 밴드는 암만 안 좋아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다 보니까 지금 뭐 밸류가 어떻다 떨어진다 해도 시장 구성할 때 대표되는 섹터를 쭉 적어놨잖아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 떨어지더라도 반도체 괜찮고 바이오 괜찮고 로봇 뽑아놨는데 2차전지가 이렇게 장이 빠지더라도 버텨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회복이 좀 느리더라도 바닥 밴드니까 지수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수로 볼 때 2차전지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관종에 보는 엔캠이 MSCI와 관련도 하고 등락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간형일 때 말씀을 드렸어요. 타이밍을. 자, 그리고 제가 리튬 가격 보고 있는데 바닥에서 살짝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크는 건 아니고 그냥 지수 바닥에서 지수를 지지하는 흐름, 요걸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 자, 그리고 밸류업은 어쨌든 한번 힘이 빠졌어요. 밸류업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몇 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아직 버티고 있죠. 이런 것들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빠지더라도 저점 매수가 있는 거고, 제가 관종받던 거는 뭐냐면 11만원대 이런 것들 떨어지면 사도 되는 가능한 구간이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매매랑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금융지도 마찬가지죠. 배당 같은 거는 여기 제가 딱 꺼놨던 53,000원대에서 올라가는 상태인데 계속 못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밸류업 자체에 대한 정책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빠지고 이제는 성장주로 서서히 매기가 돌아온다. 그게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아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우리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중장기로 올해 내나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죠.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생각 맞는 분들 하셔도 되는 종목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흐름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삼전이 안 빠지잖아요. 그럼 지수 확 안 빠져요. 또 삼전이 땡기잖아요. 밸류업 떨어지더라도 지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밸류업 대형주랑 삼전을 코스피 볼 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는 차원에서 2월 마무리할 때 3월 기대를 하고 이머징 증시의 차별화까지 시장 내에서 외국인 수급과 성장주 내에서 움직이는 대장주의 후반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점점 1, 2월 때 힘들었던 걸 거치고 우리가 투자하고 매매할 걸 좁혀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오늘 사실 되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뭐 항상 뭐 매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 변곡점에서 한 번씩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2월 마무리하는 금주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좁혀갈 거고 3월은 제가 EM에 대해서 한국 증시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거기 또 대장주 나올 수 있는 흐름 보고 있습니다. 자, 빌리업은 살짝 약세더라도 반도체 성장 전환했다 말씀드렸고, 자, 대장주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고가에서 야 밑에 살 걸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때 확인하고 사도 안 늦어요. 항상 제가 확인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 올라가다가 단기로 조정받든지 그럴 때 사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알테오젠이 후보로서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신고가 사람들이 못 사죠. 그래서 잘 가는 겁니다. 개인들은 밑에 사고 싶어 하지 올라가면 잘 못 삽니다. 하지만 리스타트의 중요한 신고가, 이거는 기술적 패턴 제가 공부 시리즈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으로 지금 가야 된다, 뭐 국장 안 좋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신은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변동성이 좀 클 뿐이지
예, 지금 난이도가 조금 높을 뿐이지 지금 오히려 미국 장보다는 좁혀서 우리나라 장 하는 게 더 좋을 시기라고 예, 저 3월달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또 내일 또 예, 정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